여러분의 토요일 아침을 활짝 열어드릴게요. 공명정지우의 주식 싹쓸이.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자, 이번 주는 8월이 끝이 나고 9월이 시작이 되는 한 주였습니다. 다행히 국내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을 하면서 뭔가 다음 주에 대한 기대감을 살짝 높여냈는데요. 그래서 아마 오늘의 전략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명정지우 위원님과 함께하는 수익 싹쓸이 방법들 여러분들이 싹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혼조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기술 나스닥이요 0.8%까지 상승을 했다가 조금은 상승폭을 돌려내면서 결국에는 0.02% 하락한 것 제외하고는요 다른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8월 실업률이 높아지고 임금 상승 속도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진 모습이고요. 이 때문에 좀 빨간불을 켜는 모습이 많이 보여졌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엔비디아가 조금은 1% 이상의 하락세를 나타냈지만 AMD가 3.53% 급등하는 모습 나타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3%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가 5% 좀 이상으로 급락하는 모습은 좀 출렁임이 있었는데요. 리비안과 루시드는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내 증시 상황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한 주의 마감 결국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2,560선 안착을 한 채로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는데 금요일 날의 상승세가 좀 돋보이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강한 급등세를 나타낸 것이 지수 상승을 이끈 큰 모멘텀이 됐었던 모습이고요.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그동안에 코스피보다의 상승폭이 좀 높게 나타났었는데요. 코스닥이 한 주의 마감에서는 그래도 약세의 불을 켰습니다. 0.9% 하락세로 마감을 했고요. 그래도 920선 턱 밑에서 이제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자, 이제 정말 9월이 제대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수익 볼 수 있을 방법 무엇인지 너무 궁금할 것 같은데요. 일단 내 계좌에 있는 종목들 너무 걱정되실 것 같아요.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들 함께 고민하고 풀어갈 테니까요. 서둘러서 고민들 접수해주세요. 02786-102 또는 1023번 두 대의 전화번호가 열려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지금 바로 접수해주세요. 자, 그럼 저희는 먼저 시장 상황부터 제대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명정지우 위원님과 함께하는 베스트 어드바이저와 함께하는 증시 분석. 먼저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이번 한 주 사이에 정반도체가 되셨습니다. 예,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전략을 또 세워주시고 또 마침 삼성전자가 시총 420조가 그렇게 급등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공명정지우 위원님은 아셨었나 봐요. 이번 한 주 증시 분석 그리고 정리부터 먼저 나누어 보도록 하죠. 예, 제가 연초에 엔비디아를 좀 꼽아드렸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아마 투자분들이 굉장히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주식은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죠. 일단 이 잭슨홀 미팅, 제가 이번에도 정확하게 이제 전망을 해드린 것 같아요. 이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가 이 비둘기파적인 해석이 나왔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많죠. 계속 신중하게 해석하겠다, 신중하게 해석하겠다. 역시 9월 달은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은 좀 적어진 것 같아요. 어저께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도 나왔는데요. 뭐 비농업 고용지표 생각보다 조금 더 상회치는 나왔지만 뭐 견조한 정도 수준이고요. 뭐 크게 상회하지도 않고 크게 하회하지도 않고 골드락스 경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임금 상승률은 어제 또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게 이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금 이 픽시 물가지수도 예상치에 좀 부합하면서 이제 금리 동결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제 국내 증시도 안도 랠리가 나왔죠. 그만큼 이제 잭슨홀 미팅 이후에 증시가 상승세에 초점을 맞춘다. 제가 잭슨홀 미팅 전에 지난주에 제가 해드렸던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만큼 악재 가능성은 거의 99.9%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죠.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가 굉장히 지난주 금요일부터 견조한 모습이 나타났죠. 앞으로 또 반도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지수는 이제 동결 가능성에 초점 맞추면서 이제 거의 사실상 이제 종료가 아닐까. 한번 해봤자 0.25. 뭐 시장에서 그렇게 충격도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지수는 일단 덮어두는 시점인 것 같아요. 뭐 지수가 이제 폭락 장세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이제 앞으로 G20 정상회의도 이제 9월 달에 예정돼 있는데요. 아마 이제 이 중국과의 좀 이제 무역 전쟁 이제 우려감도 좀 완화가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글로벌 증시도 좀 더 안정세를 찾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여기까지 이제 잭슨홀 미팅 관련 설명을 마치고요. 두 번째로 삼성전자 반도체 그리고 지난주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죠.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드렸어요. 상반기 첨단 로봇 전략 발표 안 나왔잖아요. 이제 하반기 분명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만큼 이제 이 삼성전자 반도체 같은 경우도 한번 버블이 오지 않을까. 그 시점이 이제 지난주부터 신호탄을 좀 쏘아 올린 것 같거든요. 이 삼성전자가 급등하면서 외인들이 쓸어 담고 있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지난주 특히 이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샘CNS 그리고 제 바닥에서 완벽하다 설명드렸던 이제 프로텍 같은 경우가 또 급등세가 이어졌는데 이 반도체가 이제 막 시작인 것 같습니다. 꼭대기까지 가려면 아직 멀은 것 같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차트를 중장기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아직도 중장기 바닥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목표 주가가 뭐 심지어 월가 쪽에서는 $1,600까지도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약간 터무니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 역시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시가총액 1위 기업 지금 애플과 경쟁을 하는 그런 구도로 나중에 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되거든요. 그만큼 AI 반도체가 이 글로벌 모든 이 IT 전자기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달리는 컴퓨터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역시 전자기기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도 AI 반도체 자율주행 쪽 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게 그래서 AI 반도체가 앞으로도 계속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물론 이제 버블이 생긴 다음엔 어느 정도 이제 또 이 차별화 장세가 옥석 가리기 장세가 시작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반도체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반도체 쪽이 더 주목받지 않을까. 이제 AI 플랫폼 쪽도 한번 연초 오픈 AI 때문에 움직였지만 이제 반도체 쪽이 좀 더 주목받을 시점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이제 오픈 AI 기업용 챗봇을 출시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 마음 AI 같은 경우가 이제 삼성 쪽에서 주목을 한 기업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일단 대장주 관점에서 움직였죠. 그 루닛 그리고 뭐 뷰노 제가 관심 줬던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오피스 제가 1,000원대에서 최대 주주가 매집하는 거 이미 다 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2,000원대 정도에서 좀 강추를 해드렸었죠. 벌써 100% 이상 올랐는데 이제 이번 달 이제 새롭게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에요. 이제 이게 어떻게 인기를 끄느냐에 따라서 변곡점이 될 수 있겠죠. 이제 실망 매물이 확 나오느냐 아니면 진짜 글로벌 플랫폼이 될 것 같네. 확 대폭등이 나오느냐. 중요한 변곡점일 것 같은데 아직 뭐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테스트가 진행이 됐고 이제 반응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중요한 거는 일단 바닥권에 또 있는 기업들이 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분명 전기차 테슬라 같은 경우도 어제 좀 급락을 했는데요. 대부분 이제 배터리 업종들은 바닥권에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반도체도 이미 많이 올라온 기업들도 있지만 업황 자체를 봤을 때는 반도체는 이제 바닥에서 턴하는 것 같고요. 배터리는 좋아졌다가 위에서부터 좀 꺾이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뜨거웠었던 핫 이슈 3가지 정리를 해보면서 포인트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다음 주 전략을 제대로 잡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어디에서 우리가 또 수익의 노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주 저 깜짝 놀랐어요. 이 삼성전자가 이번 주부터 갑자기 폭등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예상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지난주 이제 금요일이 됐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코닝 쪽에 이제 투자를 또 유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D램 쪽에 또 차세대 신기술을 개발을 했죠. 그리고 삼성전자 폴더블 폰이 유럽 시장 쪽에서 초신기록을 기록한다. 이런 얘기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엔비디아 HBM3를 수주했다 얘기 나오니까 폭발을 한 거죠. 아직 꼭대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부활,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요.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아직 바닥권에서 더 올라간 기업들을 주목하시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뭐 지금부터 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이제 시작점이 아닐까. 제2의 반도체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2000년도 때 이제 D램 관련주들이 큰 랠리가 한번 나왔던 것처럼 스마트폰 이제 생성이 되면서 이제 더 가파르게 삼성전자가 D램 때문에 크게 떴던 거죠. 결국에는 이제 이 반도체 HBM3부터 해서 내년도에는 HBM 핀 메모리까지도 이제 준비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역시 반도체가 제2의 또 신화를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파운드리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죠. 삼성전자 작년도부터 3나노 먼저 들어갔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제 파운드리가 상당히 안정화를 찾으면서 아마 2025년도 때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전동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 2025년도 때가 될 것 같거든요. 삼성전자 엑시너스 오토보이, 제네시스의 2025년도 때부터 공급을 시작을 하죠.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삼성전자의 큰 움직임 속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큰 수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 그 기회를 엿보는 것 참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공명정지우 위원님의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또 종목에 대한 다양한 AS도 나눠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명정지우 위원님과 함께하는 수익 싹쓸이 전략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공명정지우 위원님, MTNW의 베스트 어드바이저이시죠. 대상을 2년 연속 수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쁨을 주고 계시기도 하는데요. 기법 강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화면 정리하고 공명정지 위원님의 강의로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 주식 싹쓸이 금일도 열심히 좀 준비해 왔는데요. 일단 오늘의 주제는요. 세계 최초 기술 확보 기업에 주목을 하자. 세계 최초라는 말을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독점할 수가 있거든요. 전 세계를 독점할 수 있다. 국내 원천 기술 확보는 국내만 독점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계 최초면 전 세계를 석권할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이제 제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글로벌 기업이 탄생할 수도 있는 그런 재료가 있는 기업들을 주목해야지 지금은 큰 시세를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준비한 종목 중에서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하이딥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이 하이딥 같은 경우가 지금 전 세계에 터치 IC 스타일러스 통합 솔루션 원천 기술 확보했다 얘기 나오죠. 그만큼 지금 하이딥이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노란색으로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자리에서 지금 1,600원대에서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렸던 이유가 유니캐스트 회장이 50억 지분 투자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 그런 다음에 지금 이제 시행사 이제 보유예수가 해제가 됐어요. 1,600원대에서 들어오고 50억 아직 안 빠져나갔죠. 최근 들어 대표이사 이제 매수가 바닥권에 들어오고 1,200원대에서 그리고 나서 지금 부사장이 2명이 증여를 했다. 2,000원대 중후반대에서도 매도할 수 있었는데요. 네. 매도를 안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증여를 했다는 건 뭔가 이제 하반기 기대감이 있다라는 신호로 좀 들려와요. 지금 벌써 한 달 동안 계속 연기금 쪽에서 매집이 들어오죠. 네. 이 연기금 쪽에서 이제 드문드문 살 때가 있어요. 한번 들어왔다가 팔았다가 들어왔다가 팔았다가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팔지를 않죠. 그냥 꾸준하게 며칠에 걸쳐서 몇만 주 매수, 몇만 주 매수.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좋아요. 수급이. 그냥 계속 매수만 들어오는 거. 들쑥날쑥 매수, 매도 이게 아니고 계속 매수만 있는 거. 그런 기업들은 이제 어느 정도 작정하고 좀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하이텍 같은 경우도 다른 기업이 모방할 수 없게끔 수천 개 되는 수백 개 되는 특허를 지금 확보를 했다.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 전 세계 유일하게. 그런데 모든 IT 기기에 다 들어갈 수 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예. 모든 IT 기기. 스마트폰뿐만이 아니고 노트북부터 시작해서 이제 태블릿 PC라든지 모든 IT 기기, 심지어 자율주행 전기차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왜? 달리는 컴퓨터가 이제 자동차가 될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지금 OLED 관련주를 또 엮여 있으면서 수급 좋고 재료 좋고 아직 차트가 지금 밀집 국면이에요.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밀집 국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하이딥 같은 경우도 이 밀집 국면에서 이제 방향을 잡을 겁니다. 이 아래쪽으로 잡느냐, 위쪽으로 잡느냐. 아래쪽으로 잡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뭐 이전 저점이 깨질 거니까. 그럼 1,500원대가 이제 손절 라인이 되겠죠.
반대로 여기서 이제 방향을 100일선, 60일선 이제 돌파하고 위로 잡는다. 그럼 2,000원 중반대까지 다시 봐야죠. 2,000원 중반대까지. 왜? 2,000원 중반대에서도 매도 기회가 있었잖아요.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하고 모든 지금 임원들이 매도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도를 안 하잖아요. 네. 매도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은 2,000원 일단 최소한 이게 뚫어버리면 중반대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는 거예요. 하이딥도 계속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두 번째로 종목 중에서 지금 이 DR텍이 있죠. 이 DR텍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어때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 자리에서. 네.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721선 부근 돌파할 때, 지지받을 때, 그리고 본격적으로 상승할 때 이 어려운 걸 제가 해냈죠. 이 어려운 걸. 바닥권, 그리고 또 한 번 지지권, 본격 상승 전환 시도권. 여기서 시간이 나니까 하중가 들어갈 때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최고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근데 진짜 대형 호재가 나왔어요. 전 세계에 지금 특허를 출원해서 모방할 수 없게끔 특허를 이제 원천 기술을 확보한 상태에서 최소 한 개당 500억의 이익이 날 수 있는 제품을 연간 4개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외에 신제품도 여러 개를 지금 개발 진행 중에 있는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람코, 삼성전자, 삼성 에스테, 오스테 임플란트, 쉘, 쉐브론, 페트로나스, 두산 에너빌리티, 글로벌 치과시티 업체 1위부터 3곳. 이런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하고 지금 고객사로 확보해놓은 상태인 것 같아요. 일단 최대 주주가 80억 지분을 늘려놨기 때문에 대표이사, 부사장, 상무이사부터 시작해서 총 6명이 수십억을 늘려놨죠. 그 부분을 보고 게임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게임이 끝났다. 이제 가는 거다. 흔들고 가든 그냥 가든 가는 거다라고 판단을 하셔야죠. 기관들도 CB투자 2,500원대에서 200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2,500원, 200억. 2,500원대 이상은 결국에는 가겠구나. 2,500원대 내려올 때가 마지막 기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경고 종목 지정이 돼서 일시적으로 지금 반등 반락 이러고 있는 거지. 저는 9월달 중순 이후에 이제 경고 종목 지정 해제가 되면 다시 2차 상승 파동에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포 바닥에서 매집 들어오는 세력들이 있어요. 최대 주주. 지금 한 5,600원까지 올라가도 경고 종목이 지정돼도 팔 생각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이제 10,000원 올라가게 되면 제가 2,000원대 초반 이하에서 강추를 해드렸죠. 5배 수익이 나는 거죠. 네. 인생 역전 승부주로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 재료가 만만치 않은 만큼 끝까지 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원천 기술 확보한 기업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프로텍을 좀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 프로텍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이 자리에서 완벽하다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여기서 완벽하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60일선 이제 돌파하고 있죠. 저 밑에서 완벽하다라고 제가 왜 설명드렸을까요? 자사주 매입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종목들을 쭉 보면 처음에 다시 한번 넘어가서 하이딥, 주포, 최대주가 바닥에 있을 때 대표이사 장내 매수세가 한 4, 5억 들어왔네요. 잔뜩 들어왔죠. DR텍 바닥에 있을 때 모든 임원과 대표이사들이 지금 매수가 다 들어왔거든요. 프로텍, 자사주 매입이 200억을 28,000원대에서부터 해서 2만 원 초반대에 들어왔어요. 200억 들어오는 기업들은 신뢰를 좀 하셔도 돼요. 200억. 자사주 매입 200억. 물론 다 갈 수는 없겠지만 회사 전망이 좀 괜찮은 기업인데 차트가 바닥인데 200억을 자사주 매입한다? 프로텍이 있었고요. 한미 반도체가 있었고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 200억하고 속았겠죠. 앞으로 자사주 매입 200억 하는 기업 저는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사주 매입 다 이제 끝나면 전격적으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721선 부근 이 바닥권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대량 거래 시연되고 나서 첫 상가 들어가니까 쭉 랠리가 나왔죠. 그러니까 주식은 바닥에서 밀집 국면에서 대량 거래 시연되면서 첫 상가 들어갈 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바닥에서 첫 상가는 따라잡아라.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 삼성전자도 700에서 뚫어버리는데 대량 거래 대양선이 나오더라고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거죠. 저는 10만 전자는 너끈히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조정받으면 최고의 기회 아닐까요? 또 아직 삼성전자 꼭대기 아니잖아요. 중장기 밀집 국면에 터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프로텍 같은 경우는 이제 늦었죠. 여기서는 이제 단기 3일 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보유하신 분들만 계속 올선 매매를 이어나가는 거죠. 한번 버스가 지나가면 탈 수가 없어요. 상식이잖아요. 예. 버스 기사님한테 버스 떠나갔는데 막 달려가가지고 좀 세워주세요. 좀 버스 좀 탈게요. 안 세워줍니다. 그 버스 안에 있는 승객들은 저 사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번 버스를 타기 위해서 열심히 미리미리 제 시각에 도착을 해서 버스를 타야죠. 그런데 아마 버스를 놓치기 싫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할 거예요. 10분 전에 가서 저도 이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거의 1시간 전에 미리 오거든요. 그만큼 놓치기 싫어서. 방송을 놓치면 빵꾸 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갑자기 상가 치고 가지만 그때는 늦어요. 미리미리 한 달 전부터 여기서 준비를 700일면 쫙쫙쫙 하신 분들은 결국에는 나중에 크게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완벽하다라고 하는 기업들은 신뢰감을 좀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HB 솔루션을 좀 설명드려볼까 하는데요. HB 솔루션도 제가 저 5월 달 저 18일 저점 부근에서부터 해서 올라갈 때 설명을 드렸죠. 자사주 매입 들어왔었죠. 예. 그리고 전 회장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 720년 뚫어버리는 대량 거래 대양선일봉이 나왔습니다. 그때 막 추격 매수를 했었어야 될까요, 원래? 바닥에서 미리 한 달 전부터 미리미리 보신 분들은 버스 늦게 안 타도 되잖아요. 미리미리, 근데 갑자기 이제 무상증자 호재가 나오니까 거래가 정지돼 버려요. 그러면 대부분 여기 위에서 갑자기 이제 올라갈 때 사셨을 거란 말이에요. 미리미리 준비를 안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주식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성격이 중요한 것 같아요. 미리미리 준비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갈 수가 있는데 급하게 가신 분들은 뛰어가면서 타야 돼요.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뛰어가면. 예. 좀 걸어야죠. 예. 걷지 않으면 또 안 됩니다. 운동을 안 하게 되면 위가 나빠져요. 그래서 제가 요즘 위가 좀 나빠진 것 같은데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미리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좀 길들이자. 약속 시간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바닥에서 주식은 바닥을 찾는 거고 더 갈 거를 찾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런 기업들을 최근 들어서도 지금 볼 수 있는 이유는 아직 720선하고 이격이 많이 안 벌어져 있거든요. 이제 5일선, 10일선, 21선, 60일선, 100일선이 720선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200일선만 올라오면 되는데 이제 이격이 많이 좁혀놨습니다. 여기에서 이격이 좀 더 720선하고 벌어져 있다가 지금 이격을 상당히 이 파란색하고 빨간색하고 좁혀놨죠. 이 사이를. 그러니까 지금 HB 솔루션 같은 경우도 세계에서 최초로 기술을 확보한 기업이죠. 해외 쪽에 현재 쪽에 특허를 출원했다. 그러면 대만이 됐든 미국이 됐든 그쪽에 갖고 있는 기술이 일단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 초박막 계측 장비 쪽에. 이 회사의 특별한 이 장비 쪽의 재료가. 이 장비를 처음에 이제 이 상용화를 진행하면서 2019년도 때 국제 표준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 쪽이랑 지금 2년 동안 국제까지를 마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부터 해서 성능 평가가 상당히 진척을 이뤄냈다. 이 정도까지 공개할 정도면 거의 사실상 마무리 단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 최대 주주가 120억의 지분을 늘려놨기 때문에 그리고 기관들이 드디어 시브 행사를 한다는 건 기관들의 수급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이제 주가도 움직일 수가 있다. 수급의 변화는 주가의 변화를 의미한다. 근데 변화를 의미하는데 아래쪽으로 최대주가 지분을 늘려놓고 자사주 매입하고 무상증자한 다음에 물량을 잔뜩 실어놓은 다음에 아래쪽으로 그냥 빼야 될까요? 결국에는 방향은 결정된 것 같아요. DR텍처럼 흔들고 가느냐 그냥 가느냐 그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 미리미리 준비하신 분들은 결국에는 편안하게 나중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한 장비만 3개죠. 이 기업도 잉크젯 기술, 그리고 이 나노마이스 반도체 계측 장비,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ELB 장비, 애플 아이폰 OLED 패널에 들어가는 지금 패널을 삼성 쪽에서 만들죠. 거기에 빛샘 방지 장비를 삼성에 유일하게 공급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없으면 아이폰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재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도 아이패드 같은 경우도 이 펀치홀 디자인 쪽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회사가 없으면 내년도에 아이패드도 못 만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재료라는 거죠. 수급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도를 지금 논할 시점은 아예 아닌 것 같고요. 저가 매수 기회를 잘 노리시면 또 충분히 좋은 기회가 아직까지는 있지 않을까. 대신 저는 바닥 3,000원대 중후반대에서 강추를 해드렸다는 부분, 일단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을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와? 바로 공명정지우 위원님과 함께 내가 보유한 종목들 함께 대응 전략을 찾아가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접수부터 해주시죠. 전화와 문자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786-1022 또는 1023번 전화 2대가 열려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여러분의 종목들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접수된 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로 접수된 고민 종목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나노신소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매수 가격은 15만 8천 원이고 비중 10% 두고 계신 상황입니다. 최근에 21만 3천 원대까지도 치고 올라가기도 했습니다만 윗꼬리를 길게 달고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 한 5일 동안에 좀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인데 그래도 기관은 사고 있는 나노신소재이거든요. 예. 공명정지 위원님, 나노신소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2차전지 이제 소재 쪽인데요. 일단 무엇보다 지금 2차전지 소재 쪽이 바닥에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바닥을 찾아야 되는데 더 갈 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 물론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또 급등할 수도 있고 아닌 말로 이런 기업들이 나중에 또 100만 원이 갈지 200만 원이 갈지 아무도 모르죠. 2차전지 이제 업황 자체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기차 시장이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버스는 떠났는데 버스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버스는 언제 왔느냐? 이 회사의 버스는 저 밑에서 왔네요. 2020년도 때 코로나 위기가 터지고 나서 여름철에 왔네요. 그때 코로나 위기 터지고 여름철에 수영장을 왜 갈까요? 이 기업을 그냥 매수를 했었어야죠. 수영장 가지 말고 이 기업을 매수를 했었어야죠. 그때가 이제 버스가 이제 막 탑승할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사상 최대 거래량 시현되고 밀집 국면에서 720원 첫 돌파했잖아요. 그때가 2만 원대였죠, 거의. 그래서 2만 원대에서 보신 분들은 지금 7배, 8배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일단은 위에서부터 쌍봉을 형성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하단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이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박스권에서. 그러면 이 하단 추세 부근은 이 매수권 같은 경우는 저 밑에 한 12만 원대. 여기가 박스권 하단 부근이에요. 12만 원대 정도에서는 한번 거기서 손절까지 잡고 좀 볼 수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지금 작년 실적 대비, 올해 예상 실적 대비는 퍼가 100배거든요. 물론 이제 뭐 퍼가 수십 배에서 뭐 100배 이상 올라가는 기업들 중에서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테슬라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가는 기업이니까. 하지만 그런 기업들은 완전히 글로벌 기업들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테슬라가 이제 간밤에 또 급락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제 못 가게 되면 12만 8천 원 거기까지 또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매도계를 노란다. 그럼 21만 원대 여기 일봉상 상단 추세 이 부분이 강력한 저항권이거든요. 대량 거래가 시현됐던 박스권 상단 21만 원대가 매도권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단계는 대신 급하게 막 대박 터질 것 같지는 않아요.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최대주가 어마어마하게 매집하는 것도 아니고 720에서는 7만 4천 원대가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서 15만 원대에서 7만 원대 반토막이 나면 그 자리에서는 볼 수도 있고 왜 거기는 721선 바닥권에 근접했다라고 또 볼 수도 있으니까 이 기업이 또 죽을 업종은 아닌 것 같고 전기차 쪽에 2차전지 소재 안 내려오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반등 시에는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축소해 가면서 그렇게 많이 할 만한 지금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은 바닥을 찾는 거다.
다시 저 밑에 722선 부근에 있는 종목들을 또 기회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을 위해서 향해 갈 때는 이제 위치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내가 얼만큼 또 상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해봐야겠죠. 공명정지위원님과 함께 나노 신소재에 대한 이야기 좀 풀어봤고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STX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재는 거래 정지인 상황이지만 다가오는 13일부터 거래 재개된다고 합니다. 매수 가격은 1,610원이고요. 비중은 5% 두고 계신 상황입니다. 대응 방법 궁금해하십니다. 지금 엄청난 수익권에 계시긴 하지만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예. 이 수익을 얼마만큼 잘 가져가느냐. 예. 방법 좀 알려주시죠. 일단 먼저 축하드립니다. 일단 수익률은 많이 나신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이제 니켈 사업을 이제 확대한다. 그러니까 재무 상태 자체는 사실상 뭐 거의 이전까지는 자본 잠식돼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부실한 회사였는데 이제 앞으로 니켈 쪽에 사업 기대감 때문에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10,000원대에서 봤다. 일단 바닥권에서 720선 위에서 좀 본 거긴 한데 사실상 이 종목의 이제 매수권을 보면 720선 바닥권은 5,000원대였죠. 거기가 이제 매수권이었고 바닥권이었고 중간권에서 이제 더 갈 거를 누르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거래 정지가 돼서 솔직히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런 것들은. 이 정석적인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니켈 사업이 이제 막 잘 진행되다가 갑자기 니켈 사업이 뭐 취소된다든지 잘못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쭉 꺾일 수도 있죠. 대신 니켈 사업이 너무 잘 돼요. 니켈을 너무 확보를 이 2차전지 소재 쪽 원자재를 굉장히 확보를 많이 했어. 그러면 뭐 10만 원, 20만 원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철저하게 여기서는 11선 대응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11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11선 지지받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1선이 32,800원대가 지지권이기 때문에 그 라인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보유하신 부분만 추가 반등을 노린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STX 함께 풀어봤습니다. 32,300원대 요 자리 지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같이 기준점으로 삼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수익 너무 축하드립니다.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롯데관광개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매수 가격은 17,000원이고요. 비중 50%입니다. 비중이 현재 50%인 상황인데 바로 얼마 전에 17,680원을 터치한 바로 전거래 그 3일 전, 이틀 전이네요. 17,680원이었는데 그때 들어가신 것 같아요. 예. 근데 비중이 50%예요. 예. 어떻게? 이 여행 관련주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여행 관련주 중에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도요. 적자 기업이에요. 이게 적자 기업이라서 또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식은 바닥권에서 흑자 전환되는 기업들을 잘 봐야 되는데 아직은 적자예요. 그리고 이제 이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제가 또 관심주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지금 수급 체크는 못 해봤는데 일단 차트를 통해서 이제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721선을 얼마 전부터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2023년도 8월 10일 날 그때 상한가를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쭉 올라오다가 돌파. 지금 지지권까지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느냐? 15,000원대 한 중반대 정도에서 지지를 받으면 일단 긍정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만. 네. 근데 이제 여기 깨지게 되면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장기 차트는 이제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 사상 최대 거래량 시현되고 이제 들어올리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뭐 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 또 회사 실적이 좋아질 수도 있긴 있는데 뭐 그걸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일단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최근 들어 누적적으로 이제 1개월 정도 수급을 보면 2개월 정도 외인들이 들어오고 기관들이 좀 들어오고 개인들은 반대로 이제 팔고 있잖아요. 예. 수급은 좋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대량 거래의 수급이 외인 기관들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일단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인 기관들은 일단 상승 쪽에서 베팅한 만큼 이제 지지권을 철저하게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장기 지지권은 14,000원대. 이 라인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선 15,000원대 중반대. 여기가 지지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강력한 저항권은 저 위에 23,000원대. 여기가 이제 중장기는 강력한 저항권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저는 안전한 종목이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런 기업보다도 결국엔 또 반도체 업종이 중요할 것 같아요. 산업혁명 관련주. 지금 엔비디아가 가장 뜨겁잖아요. 앞으로도 그래서 엔비디아 관련주는 항상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관련 장비 부품주들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그쪽으로 또 관심 있게 보시면서 올라갈 때 좀 비중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50%면. 축소 관점으로 본전 이상에서는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이어나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롯데관광개발 본전권에서부터는 이제 비중을 축소해가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수급 쪽으로 좀 개선세가 보여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좀 잘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롯데관광개발 풀어봤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민 종목들 함께 풀어봤고요. 저희 이제 공명정지위원님의 종목들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타이밍을 잡아야 할까요? 바로 바닥권에서부터 싹쓸이를 해봐야 하는데 하나씩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 보도록 하죠. 공명정지위원님 특히나 세계 최초 원천 기술 이런 쪽에 좀 모멘텀을 맞춰서 많은 종목들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 바로 샘CNS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전략인데요. 금요일에 바로 움직임이 크게 나와줬습니다. 13%의 움직임이 나와줬던 샘CNS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샘CNS 정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정쌤. 이 샘CNS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 기술을 확보한 기업이에요. 세라믹 STF, 프로브카드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죠. 낸드 플래시, D램용 그리고 이미지 센서. 그런데 작년도에 매출이 나온 게 대부분 낸드 플래시 쪽이에요. 이제 D램 쪽이랑 이미지 센서가 연말이면 공장이 완공될 예정이거든요. 650억 들어서 충북 쪽에, 충청도 쪽에 좀 지은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인텔 쪽도 뚫었고요. 중국 쪽도 뚫은 만큼 앞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내년도에 폭발하지 않을까. 기관들이 왜 이자도 안 받고 5,400원대에서 550억이 들어왔을까요? 와, 많이 들어왔죠. 시설 투자라고 돈 준 거예요. 네. 그리고 스스로 5,400원 이상에서 주식을 매도하기 위해서 5,400원 이하는 최고의 기회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매도를 논할 시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아직 중장기 5개월 이평선, 10개월 이평선, 20개월 이평선 이제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밀집 국면 정배열 초기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되면서 아마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내년도에 폭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끝까지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기관이 5일 연속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샘CNS 어마어마한 상세를 또 높여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기대감도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살펴봤고요. 자, 다음 종목도 역시 정쌤의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오셈 보도록 할게요. 같은 날 또 전략을 세워주셨던 종목이고요. 네오셈 역시 금요일 날의 움직임이 급등세가 좀 나와준 모습입니다. 네오셈은 어떤가요? 예, 다시 지난주 설명드렸던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제가 정네오라고 마지막에 제가 강조를 해드렸던 기업이에요. 항상 마지막에 피날레 최고의 또 기업이 나오죠. 오늘도 준비해 왔습니다. 완벽한 종목. 그래서 네오셈 같은 경우도 이 오늘 강세일봉이 나왔잖아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MACD가 이제 막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기 임박돼 있죠. 2023년도 6월 달 때가 생각나네요. 바닥에서부터 720원 뚫어버렸다. 아, 원래 제가 조금 더 일찍 봤으면 거기에서 봤겠죠. 720원 뚫어버리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MACD가 상승 기조로 전환된다. 지금 이제 이평선이 밀집 국면에서 이제 5일선, 11선, 21선, 61선, 100일선, 200일선, 721선 완벽 정배열 초기 모드로 들어갔거든요. 올해 삼성과 SK하이닉스를 뚫었다 얘기 나왔죠. 뚫었습니다. 지금 뚫어뽕으로 확 뚫었어요. 그만큼 지금 뚫은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네오셈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부터 해서 실적 2분기 실적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차피 자사주 매입과 기관들의 이자율 0%, 또 CB 투자가 3,500원대에서 200억이 들어왔던 기업이죠. 시설 투자 끝났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도에 또 폭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보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반도체 쪽이고요. 네오셈이었습니다. 하반기에서부터 내년까지의 긍정적인 전망 안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요. 현빈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빈만 들어도 좀 설레는 종목이긴 한데 HB솔루션 보도록 하죠. 3,000원대에서 시작했죠. 지금 5,000원대입니다. HB솔루션 분석해 주시죠. 이 HB솔루션은 제가 이후에 있을 또 관심주로 좀 설명드리려고 일단 또 갖고 왔는데요. 설명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극찬을 하는 거죠. 그만큼 완벽한 저는 전략이었었죠. 이제 호재되기만 하고 있어요. 그냥 호재되기만. 저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주포들이 왜 이렇게 매집을 했을까? 무중, 자사주 매입, 소각, 그리고 시행사 120억 지분 확대까지 뭐 수급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차트는 지금 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완벽한 전략이었습니다. HB솔루션 여러분들 같이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프로텍에 이어서 DR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DR텍 161%의 상승폭 만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또 프로텍에 대해서도 또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름이 비슷해요. 네, 택자 들어가는 기업이 원래 또 잘 가요. 이 프로텍
정알택이라고도 제가 명칭을 했었죠. 예. 이 정알택이라는 얘기를 저 밑에 있을 때 2,000원 이하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만큼 제가 별명은 그냥 아무거나 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쌤, 정네오도 제가 기대해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정알택 같은 경우는 디알텍도 지난주 그냥 경고 종목 지정 때문에 급등 반락 이게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거래량이 없잖아요. 팍 죽었잖아요. 조정받을 때 그냥 기간 조정받을 때 거래량 팍 죽잖아요. 좋은 거예요. 신용 물량도 급감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신용 물량이 급감하기 시작했다.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5%대까지 내려왔죠. 이 종목도 지금 점진적 추가 반등을 노리면서 일단 상투 신호 나올 때까지 주포 빠져나갈 때까지 공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계속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최근에 고점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경신해가는 흐름, 긍정적인 전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알텍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여러분들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새로운 전략들이 공개될 건데요. 자, 앞으로 정지우 위원님의 그 완벽한 종목들 무엇일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알아볼게요. 다시 또 현빈솔루션, HB솔루션 가야 될 것 같아요. 현빈을 놓치지 이제 않았군요. 9월 달에 때가 된 것 같아가지고요. 왜? 기관들의 CB 행사가 이뤄지기 시작한다. 최대 주제 지분 확대 CB 투자가 이뤄진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주식의 90% 이상은 수급에서 나온다. 저는 뭐 디알텍처럼 흔들고 가든 그냥 가든 저는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어차피 방향은 결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재료가 너무 크죠. 왜냐하면 반도체 망막 계측 장비가요. 국내 최초 양산 들어가는 거예요. 상당히 의미가 크다는 거죠. 전 세계 표준으로 제정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해외 쪽의 특허 준비도 이제 완료가 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왔죠. 전 세계 반도체 기업의 납품을 진행을 목표로 한다. 목표가 원대한 기업이죠. 처음에 공시를 통해서 이 반도체 국책과제 들어갈 때 이런 공시를 한 거예요. 전 세계 반도체 기업의 납품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정 업체가 아니고 전 세계를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TSMC까지도 구체적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어요. TSMC라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속일 수가 없죠. 전 세계 파운드리 업체,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에 지금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다? 그럼 누가 봐도 TSMC잖아요. TSMC라고 얘기를 한 거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아까 애플 독점 수혜가 있는 ERB 장비, 잉크젯 장비도 있고 하반기에 삼성이 대규모 OLED 투자가 들어갈 예정이다 보니까 그쪽의 수주도 6월 달부터 이제 수주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뭐 재료의 끝판왕이에요. 제2의 디알텍이 될 수 있지 않을까. 9월 달도 계속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조정치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볼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9월에도 현빈솔루션, HB솔루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략 하나 챙겨봤고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뭐니 해도 모멘텀의 이 팩트가 중요하잖아요. 다음 그렇죠. 종목은 뭔가요? 팩트만 보시라고 하는데요. 제가 항상 A팩트. 팩트, 사실이거든요, 이게. OCI가 2천억 지분 투자와 시설 투자 들어온 거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A팩트 같은 경우는 지금 DDR5, DDR6 이쪽에 본격적으로 패키징 테스트 양산 들어가는 거 사실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최대 주주가 지금 3자 배정 유상증자 자사주 매입 들어온 거 8,600원대에서 장외 매수를 통해서 A팩트를 인수한 거 사실이거든요. 사모펀드에서 인수했기 때문에 어떤 기업에 매각을 하든 또 매각해야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진짜 중요한 재료가 있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쪽에 재료가 있는데요. 그쪽에 차량용 반도체 팹리스 업체 두 곳으로부터 수주했다. 이미 장비를 들어왔다. 텔레칩스란 얘기들이 많이 있죠. 왜? 텔레칩스가 차량용 반도체 1위 기업인데 제네시스 쪽에 차량 반도체 ADAS 칩을 수주했기 때문에 그쪽에 하나 있는 것 같고요. 2025년도 때부터 안정적인 매출이 나올 것 같다.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오토V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이 에이펙트 같은 경우는 작년도부터 해서 이미 삼성전자 이제 고객사로 등록이 되면서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진출한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2025년도 때는 아마 삼성전자 엑시노스 오토V를 의미한다. 제네시스 쪽의 독보적인 수혜주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해서 메모리 테스트 쪽에 패키징 쪽에 SK하이닉스 수주를 받아놓은 것 같아요. 수주를 안 받았는데 어떻게 양산에 들어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이펙트도 저가 매수 기회를 잘 노리셔야 될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은 오전 9시 온라인 방송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팩트가 중요한 것들 우리가 눈여겨봐야겠죠. A팩트 타이밍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잠시 후 무료 방송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이번 종목은요? 이번 종목은 이제 넷패스인데요. 네. 제가 정패스라고 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글로벌 기업이 될 만한 기업을 어떤 기업이 한번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세계 최초 패널 레벨 패키징 기술을 확보했어요. 요즘에 삼성전자가 패널 레벨 패키징 기술의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원가 절감 효과도 생길 수가 있고 많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업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 AI 팩토리도 내년도에 이제 공장을 지을 예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AI 반도체 적용 3D 패키징 기술까지 확보했고요. 이종 집적 기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 쪽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데 이쪽에 국책과제로 또 진행이 선정이 됐잖아요. 자회사 네페스 야하드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부품 쪽에 1,000억 시설 투자가 들어가거든요. 기간 투자가 쪽에 600억 투자를 유치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2차 전지까지 볼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2차 전지 핵심 부품 리드탭 쪽을 공략하는 것 같은데요. 자사주 매입이 28,000원대에서 이미 90억 가까이가 들어와 있죠. 최대주가 들어왔다는 거 좋은 시그널이거든요. 앞으로 패키징 쪽은 반도체 쪽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를 꼽으라고 하면 사실상 무조건 패키징 그냥 전쟁이거든요. 삼성전자보다도 앞서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네페스가 정부의 반도체 투자 전략 보고서에서 같이 유일하게 발표한 기업 중에 하나죠. 상당히 지금 무게감이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정부에서도 죽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키워서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번 엔비디아 패키징 쪽 이제 턴키 수주를 했다라고 삼성전자 나왔죠. 누구랑 협업을 할까요? 예. 네페스 말고는 협업할 기업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페스도 앞으로 잘 지켜보시면서 설명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 오전 9시 온라인 방송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패키징 중요한 기술력인데요. 네페스가 정말 잘하나 봅니다. 타이밍도 중요하겠죠. 잠시 후 공개 방송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 종목 확인할 차례입니다. 활용 정점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완벽한 기업이죠. 예. 그래서 이 AP 시스템을 좀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AP 시스템도 재료가 사실상 장난이 아니죠. 제가 미쳤다라고 또 표현을 하는데 재료가 장난이 아니에요. 왜? AP 시스템은 삼성 레이저 어닐링 OLED 장비 업체로서 이 기업이 말고는 공급할 만한 기업이 국내에 딱히 없어요.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 급속 열 처리 장비, D램 쪽과 이제 파운드리까지도 지금 공급을 할 예정이에요. D램 쪽은 공급을 했고요. 파운드리도 이제 올해부터 진입을 할 것 같은데 낸드 플래시에 비해서 D램은 2배 가까이 가격이 비싸거든요. 반도체까지 삼성이 독보적인 수혜주인데 SK하이닉스 중국 반도체 기업에도 공급한다? 이 얘기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올해 6월 달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큐셀 같은 미국의 태양광 시장 1위 기업에 또 태양광 장비도 공급하고 있어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활용 정점이죠. SK온 배터리에 자체적으로 이제 배터리 쪽에 장비를 첫 공급했어요. 국내. 그런데 이제 미국 공장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자그마치 4개를 볼 수 있다.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4개 분야. OLED,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2차 전지 장비 쪽을 다 뚫었다. 근데 작년도 실적이 어마어마합니다. 주당 순이익이 5,000원 가까이 나왔는데 실적 대비도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 온라인 방송에서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AP 시스템까지 정말 오늘 전략 든든하게 챙겨보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타이밍까지 좀 더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명정지우 위원님의 무료 방송,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실 삼성전자의 어마어마한 급등도 딱 예견을 해주셨고요. 전략도 세워주셨습니다. 그에 이어서 오늘 또 반도체 어벤져스들을 정말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 다 얘기해 주실 거죠? 예, 제가 2년 연속 연간 베스트 대상을 달성을 했는데요. 상반기도 이제 베스트를 달성을 했죠. 저는 연초에 이런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올해는 100% 200% 갈 만한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 인생 역전 기회를 노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작년 12월, 1월 달부터 해드렸거든요. 지금은 인생 역전 기회인 것 같다. 진짜 일어났어요. 올 초에서부터 대부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늦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꼭 들어오셔가지고요. 대상방송 내년도 같이 버블에 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공개 방송 시작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해보세요. 첫 번째 링크 따라 홈페이지 오실 수 있고요. 빨간색 버튼 클릭하시면 공개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명정지우 위원님, MTN 어드바이저 베스트이시죠. 위원님과 함께하는 성공 투자 전략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수익 싹쓸이 오늘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이고요. 공명정지우 위원님과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식 싹쓸이.